다이어트를 해도 늘어난 뱃살이 줄지 않는다면 몸속의 세균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살찌게 만드는 세균이 따로 있다. 뚱보균은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을 살찌게 하고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장 지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독소와 염증을 발생시키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하기까지 하는데요. 비만 세균, 뚱보균의 경고. 세균 검사 결과 확인. 뭐야? 530억. 모두를 경악케 한 충격적인 결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뚱보균 어떻게 잡아야 할까? 내장지방을 떨쳐낼 수 있는 내장지방 타파 운동입니다. 뚱보균과 내장지방을 한 번에 잡는다. 운동만으로도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내장 지방을 쥐어 짜는데요, 그냥? 와, 이 배가 엄청 땡겨요. 나를 살찌게 만든 뚱보균과의 전쟁. 이렇게 많이 움직인 건 처음이에요, 진짜.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똑똑한 건강 정보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파이터로 돌아왔습니다. 멋쟁이 윤형빈 씨와 함께합니다. 더 멋있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는 파이터라고 불러주시죠. 한 번 싸웠는데.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그 라디오 DJ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또 지금 홍대 쪽에 그 개그 공연장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집에 가면 이제 정경민 씨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후배를 존경한다는 말, 그 말이 참 힘든 것 같지만은 사실 형민이한테는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맞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끊임없는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고 남이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하고 또 직접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한번 저하고 링만 만들어 놓으면 한번 또 해보고 있습니다. 대기실 같이 썼는데 들어오시자마자 나랑 싸울래? 싸우자고 그러셔가지고. 아우, 제가 민망해 지금 있잖아. 내가 싸울래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후배들은 모두 선배님 이러는데 이 친구만 나를 아래 위로 이렇게 하여튼 이 몸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나는 같은 남자지만 정말 멋진 몸매 존경합니다. 좋네요. 파이터가 나오니까 파이팅이 넘치는 오늘 나는 몸신이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살과의 전쟁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먹는데 나만 쪄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정말 체질적으로 물만 먹어도 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제2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일으키는 내장지방을 몸속에서 만들고요.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과 신경세포를 노화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만성 질환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각종 알레르기 질환, 심지어 우울증, 불안 등에 이르는 정신 건강까지 심신의 건강과 다 관련이 있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내 몸을 살찌우는 뚱보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다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이 순간 이용식 선배님을 갑자기 쳐다보네요.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나는 지금 평생 뚱보라는 말은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뚱보균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뚱보균이란 말입니까? 우리라니요. 난 정말 근데 오늘 정말 하다 별놈 소리 다 듣겠어요. 아니 뭐 이 몸에 이 뭐 지방이 많아서 뭐 또 그러게. 그럼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뭐 별로 거 다 있다고 그러더니 이 안에 또 뚱보 만드는 균도 있다면은 내 몸은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진짜로. 균 자체가 좀 이렇게 뚱뚱한
뚱보처럼 생긴 뭐 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또 싶기도 아니 한데요. 그 뚱보균이 왜 우리 둘이한테만 있겠냐고요. 예. 아, 이름만으로도 참 낯설기도 하면서 좀 강력한 어떤 충격을 주는데요. 뚱보균 얘기 좀 들어야겠습니다. 오 박사님. 네, 두 분이 뚱보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 좋은 사람이야. 네. 사실 우리 장 속에는 어마어마한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1조 하면 엄청 많죠. 네. 1000조 개가 됩니다. 1000조 개가 됩니다. 세상에 셀 수 있는 균이야? 사실 이 세균이라는 것은 무게를 재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작은 건데요. 그게 모인 10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모인 무게가 1.5kg나 됩니다. 최근에 이런 장내 세균과 질병이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 암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건 물론이고요. 우울증이나 자폐증 같은 이런 정신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뚱보균은 이 장 속에 사는 나쁜 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영문 이름이 피르미쿠테스라는 이제 뚱보균인데요. 이게 바로 살을 찌게 만드는 세균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물만 먹고 살이 쪄. 이렇게 아주 무시를 했는데 이 뚱보균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곳은 날씬해도 항상 고민이 되는 부위가 이 뱃살이거든요. 배는 이렇게 쉽사리 빠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뚱보균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다 뚱보균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듣다 저 배를 가지고 뱃살이 어이가 없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뚱뚱한 건 난 이렇게 생겼어. 나는 그냥 이게 내 그냥 인생이 내 숙명이지 이렇게 생각했는 거죠. 근데 제가 경주에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보면 여자들은 다 뚱뚱해요. 그중에 저는 그닥 뚱뚱하지 않은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경주이가들만 다 그렇게 뚱뚱한지 이상했었는데 그 뚱보균이 다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지. 여기 경주희 씨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경주희 씨. 오, 계시네요. 예. 날씬한데요? 아닌 걸로. 네, 아닌 것 같아. 저기 경주희 씨는 좀 다른 경주희 씨인가 봐요. 우리 집 경주희 씨들은 우리 사촌들 중에요. 저는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야. 우리 사촌 중에 나 배되는 사람도 있어. 진짜. 네. 지금부터 그냥 모든 탓을 뚱보균 탓을. 잘 걸렸어. 예, 이제 알았다 막 이런 분위기인데. 대체 뭔지 봐야겠어요. 뚱보균이 뭔지. 오늘의 몸신 주치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내 몸을 살찌우는 세균 뚱보균. 비만뿐 아니라 전신질환까지 유발하는 뚱보균을 파헤쳐줄 오늘의 몸신 주치.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지원 교수. 안녕하세요. 벌써 주제만 발표했는데 스튜디오 분위기가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지원입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늘어난 뱃살이 줄지 않는다면 한 번쯤 몸속의 세균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내 몸을 망치는 뚱보균, 비만 세균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속 세균 가운데 어떤 세균이 살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비만이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장 속에 비만을 일으키는 세균이 존재하고 마른 사람에 비해서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해당 장내 세균인 뚱보균, 그러니까 피르미쿠테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뭐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비만 세균이라 알려져 있는 뚱보균 피르미쿠테스를 약 500배 정도 확대한 사진입니다. 네. 이 뚱보균과 라이벌인 세균이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박테로이데 테스라는 균입니다. 사진으로 보신 두 세균이 장내에 공생하고 있는 세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균들인데요.
보시기에도 생긴 게 좀 확실히 다르죠. 실제로 하는 일도 많이 다릅니다. 그 왼쪽에 있는 둥글둥글하게 생긴 뚱보균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당의 발효를 증진시키고 지방산을 생성하여 비만을 유도하는 반면 박테로이데 테스는 탄수화물을 장에서 쉽게 분해하고 배출을 시켜서 체중 감량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살을 찌우는 뚱보균과 달리 비만을 막는 세균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건 살을 찌우고 날씬한 균은 또 살을 빼준다니 참 진짜 세균도 생긴 대로 논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지가 꽤 된 얘기군요. 실제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정상적인 몸무게의 생쥐에게 이 비만 생쥐의 내장에 있는 이 피르미쿠테스라는 뚱보균을 이식을 한 결과 2주 뒤에 같은 먹이를 먹인 다른 쥐에 비해서 체지방이 무려 47%나 증가했다. 2주 만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뚱보균을 가진 사람이나 쥐가 살이 더 찌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흡수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같은 양을 먹어도 뚱보균은 에너지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살을 더 찌우게 됩니다. 반면에 장 속에 살고 있는 특정 세균이 효소 및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서 체중과 혈당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얼마 전에 발표를 하였는데 박테로이데 테스 에스피언스라는 세균을 주었더니 그렇지 않은 대조균에 비해서 같은 양의 사료를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과 지방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저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 집에 한 솥에 밥 하잖아요. 똑같이 먹어요. 우리 남편이 더 먹는데 제 체중 3분의 2밖에 안 돼요. 평생 그러니까 나는 뚱보균이 거긴 날씬균인가 봐요. 뚱보균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비만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대변의 세균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비만한 사람한테서는 뚱보균인 피르미쿠테스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0%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비만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 살을 뺀 거죠. 체중이 20% 줄면서 피르미쿠테스균이 이 약 원래 비율보다 73%로 줄어버렸고 처음에 3%밖에 안 됐던 박테로이데테스가 15%까지 증가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껴요. 똑같이 먹었는데도 몸속에 있는 뚱보균이 있어서 내가 살쪘다는 건 이건데 나보고 이게 살찐 건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인정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상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는 제가 여태까지 오늘 이 말씀은 100% 아주 인정이 아니라 동감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보면은요 늘 시어머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너는 너만 먹니? 너 신랑은 왜 자꾸 마르고 너는 저렇게 살찌느냐고. 근데 먹는 건 거기다 다 걷어먹고 저는 진짜 남은 거 먹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는 많이 안 숨만 쉬어도 살찌는 거 맞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숨 안 쉬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세균이라 그러면 그냥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익균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병원균을 물리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을 분해하거나 생성을 억제하고 소화관의 벽을 두껍게 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유해균은 염증을 일으키거나 신진대사를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세포인 뚱보균은 유해균에 속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박테로이데 테스균은 유익균에 속하게 되죠. 우리의 건강은 이러한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피르미쿠테스 세력이 강하게 되면 살이 찔 수가 있고 박테로이데 테스의 힘이 세면 살이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비만과 세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는 그 뚱보균 그 나쁜 녀석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그래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장내 세균 검사까지 했죠. 네. 사실 이제 우리 몸속의 장내 세균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대변을 분석하여서 장내 세균의 분포가 어떤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몸신 가족들의 대변 검사를 통해
장내 세균의 종류와 비율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진짜 제 머리카락 뽑아가고 뭐 자는 거 찍고 뭐 다 이해해요. 뭐 별거 제 몸에서 다 가져가는 거 이해하는데 하다 초등학교 때 했던 체면을 저희한테 똥 내놓으라고 할 때 나 진짜 너무 하셨어요? 예, 레이디 제인이에요. 레이디 제인. 우린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레이디 뭐 가져오려면 가져가고 다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뭐 주지는 않더라고 가져가면은. 저는 첫 출연인데 보통 이제 출연 섭외하실 때 나는 몸신이단데요. 출연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나는 몸신이단데요. 체변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섭외됐다는 얘기. 참. 예. 그게 바로 이걸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네. 그 정체가 오늘 이제 밝혀지니 개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예, 공식 일반남입니다. 저희는 그냥 뭐 언제나 무엇이든지 이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요. 이모 씨, 예. 네. 검사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예.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게 평균. 깜짝이야. 너무 잘 나왔다 싶던. 세 가지가 있으면 뭐 38, 25, 37 정도가 이제 평균인데요. 위에 있는 평균 비율은 약 1000여 명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낸 장내 세균 구성 비율이고요. 다양한 세균 중에서 대표적인 장내 세균 3가지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대장 내 균총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비피도박테리움균과 소장에서 활동하는 락토바실러스, 이 2가지 균은 대표적인 유익균에 속하고요. 염증과 독소를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균은 대표적인 유해균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 장내 세균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 씨는 과연 어떨까요? 제발. 이거 봐 저거. 이거 봐. 그게 다 예, 유해균이 73% 이렇게 나오네요. 저런 예.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수치가 꽤 높게 나왔고 압도적인데요? 예, 비율로 볼 때 유해균의 비율이 평균보다는 2배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빨간색에 클로스트리디움 세균이 많은데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세균은 장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설사, 혈변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유해균입니다. 그래서 유익균에 비해서 이러한 유해균이 많다는 것은 장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모 씨 근처에 있으면 좀 독한 냄새가 나. 자, 아니, 안 욕할 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멋있고 젠틀하게 봤더니 유해균 덩어리시네요. 에이 정말. 에이 정말. 일단 시작부터 뭐 유익균보다는 이제 유해균이 훨씬 많은 그런 결과를 저희가 만났고요. 예. 그렇지만 뭐 다음 분이 또 어떨지 모르니까. 홀가분해라. 저는 이분이 체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데. 뭐 특별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레이디 제인? 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요. 자, 결과 열어주시죠. 자, 평균요. 여기에 비교해 볼 때. 이거 뭐야? 와, 유해균이 세상에. 이 정도예요? 비교해 볼 때. 이거 뭐야? 와, 유해균이 세상에. 이 정도예요? 95%고 두 번째 노란색은 전혀 나오지 않은 와. 유해균이 5%라.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뭔가요? 진짜예요? 어떤 거 같으세요? 대변왕이다. 대변왕이다. 진짜 대변왕이 뭐예요? 진짜 더러워 죽겠네. 대변왕이잖아요. 진짜 더러워. 아니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그러게, 다르군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게요? 되지? 아니 근데 제 예상이랑 전 반대일 줄 알았는데 유해균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분이 좋은데요? 예, 좋은 거. 네. 사실 레이디 제인 씨의 경우에는 몸신 가족들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무조건 유익균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좋고 한 종류의 세균보다는 좀 다양한 종류의 세균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의 서양식 식사를 한 경우에 장내 세균들의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다양한 게 좋다고 했는데 노란색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굳이 왜 두 노란색이 가지만 아닐까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레이디 제인스의 이제 검사 결과 긍정적인 것은 유익균의 세력이 우세한 그런 장내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균형이 잡힌 식습관에 신경을 쓴다면 좀 더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제 와서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제가 뭐 이렇게 똑같이 먹어도 살이 좀 덜 찌고 그런 건 있어요. 아유, 네. 아까 또 뱃살이 그렇게 쪘다며. 저쪽이 조금 건방진 워낙 좋은 세균이 유익균이 저렇게 많아서. 많네. 그래요. 아, 근데 유익균의 파란색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좀 부럽다. 마음은 편하네요. 자, 그러면 윤영빈 씨의 결과 볼까요?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아우, 초대 손님 장내 세균 좋아야 할 텐데 결과가 보여주십시오. 오, 딱 평균. 아이고. 오, 딱 평균. 웃기냐고 이런 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비명소리 처음 아야야야야야. 예. 정말 놀랬다. 그래도 뭐 잠깐 노란 게 스쳐 지나갔어요. 1%가 있었고요. 아, 그 귀하군요. 음식은 주로 어떻게 먹어요? 저는 육식 위주로 사실은 좀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육식 하면서도 사실 몸 생각한다고 이제 상추 같은 거 뭐 한 2장씩 이렇게 같이 먹어주긴 하는데 고기가 없으면 밥을 거의 안 먹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육식 위주로. 식사 한번 하자. 네, 육식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영민 씨도 이제 운동을 하시지만 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이 조절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육식이라든가 한 가지의 어떤 고단백 식사만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장내 세균 분포에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장내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진짜. 자, 이제 큰 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산입니다. 네. 예, 이용식 씨 결과입니다. 궁금하다. 잘 나오실 것 같아. 잘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유익균부터 58%. 어머, 나 야, 노란색을 싫어해. 락토바실리스가 5고요. 유익균이 42%. 좋네. 좋은 비율 아닌가요? 뭐 비교적 나쁜 비율은 아닌데 세균이 다양하게 있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인데 중간에 보면 락토바실루스는 이제 0% 이제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더구나 이제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이 없다는 것에 이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유익균은 한번 없어지고 나면 다시 서식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이 든 반려 음식 등을 섭취하시고 장을 자극해서 유익균의 생산을 늘려주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혜정 씨 결과 보여드리죠. 빨간색은 내가 빨간색은 내가 야, 20%가 나왔어요. 락토바실리스가. 79%. 네, 그 이혜정 씨는 5분 중에 가장 이제 좀 안 좋은 비율로 나왔는데요. 그 말씀은 좀 빼셔도 다 보여요. 사실 유익균도 좋고 유해균은 좀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의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유익균들이 제대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 검사는 사실 이제 최근 1, 2개월 사이 어떤 종류의 식사를 했느냐 또는 이제 항생제와 같은 약을 먹은 적이 있느냐 또는 이제 알코올을 섭취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항생제 먹고 있을 때 검사했어요. 손을 베어가지고 항생제 먹고 있을 때 검사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항생제를 복용하였으면 충분히 이제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항생제가 막 유익균 다 죽이는 건가요? 그 항생제는 유익균도 죽일 수 있고 유해균도 죽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균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 이미 이제 내 몸에 균이 있으면 들어오는 나쁜 균이 내 몸속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내 몸에 있는 균에 의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생제를 복용해서 균이 없어져 버리면 빈자리가 생기죠, 그 자리에. 그러면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나쁜 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생제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네,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얘기. 이러한 이제 장내 세균의 비율에 관여한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이제 식습관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유익균이 늘어날 수도 있고 유해균 같은 뚱보균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현대인은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교감신경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이런 부신피질 호르몬은 소화관 운동과 소화액의 분비를 방해해서 유해균이 더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안 좋군요, 또. 그럼요. 사실 이 장은 면역세포의 70%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장 기능이 문제가 됐다 또는 유해균이 막 늘어났다 그러면 면역세포를 잘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뚱보균 같은 나쁜 세균이 많게 되면 아까 말했던 우울증이나 또는 뭐 자폐증 같은 이런 정신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확인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뚱보균이 왜 우리 몸에 이렇게 위험한지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뚱보균과 같은 유해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 속에 유해균이 많은 경우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유해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을 장에 쌓이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독소에 의해서 장내 유익균은 사라지고 좋은 효소의 생산은 중단되게 됩니다. 동시에 유해균들은 지방을 합성하여 복부로 이동시키고 내장 지방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한 유해균이 음식물을 분해할 때 생기는 독소 중에서 인돌과 스카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독소들은 혈액순환 기능을 떨어뜨리고 페놀과 티라민이라는 독소들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인체의 대변에서 발견되는 세균의 구성이 우리 몸에 위험한 지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세균의 구성이 다양성이 높은 분들은 내장 지방이 오히려 적었고요. 이 세균 구성의 다양성이 낮은 분들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화시키는 균들이 많아지면서 지방, 특히 내장 지방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 발표됐습니다. 이 내장 지방이 위험하다고 안 좋다고 뭐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내장 지방이라서 저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흔히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피하 지방, 즉 엉덩이나 허벅지 등의 피부 아래층에 존재하는 지방을 흔히 생각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인체에 더 해롭고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내장 지방입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을 만져보면 물컹하고 좀 질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장 지방을요? 손으로 느껴봐? 어머 이게 이상하다. 미치겠어. 징그러워요. 실제 내장 지방을 만지면 이 액체 괴물과 촉감이 비슷합니다. 이게 액체 괴물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져보세요, 여러분. 예, 아이고. 여러분 몸속에 이렇다고요?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아니 이렇게. 진짜 이상하다. 덜덜덜덜. 이게 속 안에 내장에 들러붙으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그죠? 그러니까요. 빼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내장 지방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간단한 내장 지방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네.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배꼽 높이의 허리 둘레를 측정을 하였을 때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되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뱃살을 꼬집어서 2cm 이상 잡히면 피하 지방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꼬집어도 딱딱해서 잘 잡히지 않으면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더 많을 가능성이 어떻게 높습니다. 서서 잡을까요? 앉아서 잡을까요? 앉으면 좀 잘 잡히잖아요. 앉으면 누구나 다 잡히는 거 지금 아닌가요? 이쪽은 내장 지방의 폐해가 지금 엄청. 야, 이거 내장 지방이 이렇게 너무 무서운 심하네요. 거야. 조금씩 또 옷을 버릴 수도 있고, 이거 내장 지방이다. 수도 있고, 이거 내장 지방이다. 그리고 또한 배가 나올 때
배가 나올 때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배가 아닌 윗배가 더 나와 있다면 내장 지방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윗배는 밥 먹고 나면 나오던데요. 내장 지방이 아니고. 그건 나오는 거죠 원래? 그거는 이제 시간 지나면 다시 또 꺼지게 되죠. 배꼽을 찾기가 힘들 때는 배꼽을 찾기가 힘들 때는 네. 그렇게 우선은 판단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당황하죠. 그 내장 지방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복부 CT 컴퓨터 촬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부분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내장 지방입니다. 왼쪽은 건강한 사람의 복부 CT 사진이고 오른쪽은 내장 지방이 잔뜩 낀 사람의 복부 CT 사진입니다. 보시면 양쪽 간의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복강 안쪽에 내장 사이를 커튼 모양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 장관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관막에 내장 지방이 많이 끼인 상태가 되면 오른쪽처럼 저렇게 초록색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안에 내장 지방은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내장 지방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내장 지방이 있는데 다만 피하 지방과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CT 촬영을 통해서 내장 지방의 총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내장 지방의 면적이 피하 지방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제 이 과정이 이 과정은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제거 수술. 그 제거 수술이 아니라 이제 외과적으로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저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제거하는 게 내장 지방입니다. 저게. 이것은 내장 지방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예를 들면 무슨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내장 지방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먼저 제거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장 지방을 제거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내장 지방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수술하기도 그만큼 더 힘들게 되죠. 내장 지방을 정말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장 지방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겨서 성인병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내장 지방은 이 지방이 많이 즉 내장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과 여러 가지 나쁜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는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장 지방은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의 대표적인 성인병을 발생시키고 심지어는 암을 유발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은 성기능과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 피로, 만성 소화불량 등의 증상도 가져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뭐 뱃살 이렇게 술살 나이살 이러면서 대충 넘기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근데요 참 이게 저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체형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내장 지방인가 봐요. 그래도 빅마마님은 윗배 아랫배나 있지. 나는 통배라.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이야. 진짜 저걸 줄이고 싶어 나 진짜. 통짜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워낙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날씬하시고 마른 분들도 많은데 유독 배만 조금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 나는 진짜 다른 애 다 날씬한데 배만 나왔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오한진 박사. 네. 우리 몸속에 뚱보균과 같은 내장 지방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거나 또는 활동량이 적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날씬한 사람도 장기 주변에 이런 불필요한 지방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해균인 뚱보균이 늘어나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또 이런 내장 지방은 독소와 염증을 발생시키고 이런 독소와 염증은 다시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을 죽게 하고 뚱보균을 증가시키면서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방에 뽀얗게 모기향처럼 피워놓고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한 1분만 쏘이면
특수부대 균들이 들어가서 이 뚱보배 균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방이 하나 개발되면 노벨상 정말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거기서 그냥 자고 싶습니다. 24시간 그냥 그 안에서 딱 몸 유지할 수 있게 있으면 좋겠네요. 놀러 와. 네. 아니 사실 윤영빈 씨는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관리를 안 하면 바로 해요. 네, 뭐 먹는 거라든가 몸을 움직이는 거라든가 안 하면 좀 얼굴에 살이 좀 붙었네 하고 바로 올라와서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장내 세균 수는 정말 최고라는 거죠. 자, 지금 걱정들이 참 많으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걱정하시는 이 뚱보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내장 지방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몸신을 모시고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떨쳐낼 수 있는 내장 지방 타파 운동입니다. 이번엔 뚱보균이다. 뚱보균은 줄이고 내장 지방도 확실하게 빼줄 운동법. 온몸이 진짜 쭉쭉 당겨. 내장 지방을 쥐어 짜는데요, 그냥? 그 운동법의 정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은 정말 도와주세요 몸신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맞아.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뚱보균이 만든 내장 지방. 이제는 빼야 한다. 내장 지방을 타파해라. 오늘의 몸신 트레이너 김승현. 아니 이분은 지금 바로 이분. 아니 이분은 저 내장 지방이 일로 올라오셨나 보다. 아니 내장 지방이 왜 이렇게 볼록하셔? 근육이 예. 면접 관리하셔야죠.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승현입니다. 다시 한번. 대단하다. 사실 또 저희가 뵌 적이 있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근데 지난번에 가르쳐준 운동이 어렵지 않았잖아요. 막 이런 분이 하시길래 우리 못 따라하는데 따라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강하게 머리에 남아서 밤에 왜 좀 뭐 먹고 싶고 이럴 때는 가르쳐주신 거 한 번씩 다 그대로는 못해도 한번 일어나서 그냥 좀 응용해서, 걸어도 예. 보고 조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또 그때 잘 따라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혜정 선생님도 정말 잘 따라할 수 네. 있을 만큼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 맞아, 또 맞아. 연예계 대표 뭐 다이어터들도 우리 몸신의 손을 거쳐갔다고 하니까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이분들의 네. 세균을 좀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역시 강도는 뭐 중간 정도 제가 따라할 수 있는 강도. 네, 오늘도 역시 뭐 모든 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면서 뭐 효과는 좋은 운동 동작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우. 네. 보통 대사질환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자 수많은 복부 비만인들 그리고 숨겨진 뱃살을 갖고 계신 분들의 최대 적. 그러니까 내장 지방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은 내장 지방을 다 없애자는 의미의 내장 지방 타파 운동입니다. 야, 운동.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 자, 지방을 타파합시다. 네, 맞아요. 오, 그래. 이 타파 운동, 내장 지방 타파 운동은 어떤 운동인지. 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두 개의 운동이 결합이 돼 있고요. 근력 운동은 다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유산소 운동은 뭐 지방을 주 에너지원을 쓰고 있는데 내장 지방 역시 이 유산소 운동을 좀 해야 잘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 처음에는 몸무게 전체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좀 있지만 곧 신진대사 작용이 그 상태 자체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후에는 운동을 계속해도 뭐 크게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해서 체중이 좀 줄으신 분들은 금방 요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운동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근육량을 높여주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롭습니다. 근데 이게 운동에도 좀 편식이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짬내서 이렇게 운동하러 가다 보면 오늘은 뭐 러닝만 많이 뛰어서 유산소 운동만 쭉 해야지 아니면 오늘은 뭐 정말 뭐 기구들을 들어서 근력 운동만 쭉 해야지 뭐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둘이 같이 한꺼번에 한다는 게 되게 좀 번거롭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간단한 운동 정도는 하는데 과연 내장 지방을 이렇게 타파할 수 있는 운동은 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운동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 이 타파 운동은 제가 개발한 한글 운동법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 자음이랑 모음이 있잖아요. 네. 기역, 니은 이런 그 글자의 모양을 하나씩 대입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파 운동은 자음인 티읕과 피읕에 맞는 근력 운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음인 아는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운동의 균형을 좀 맞췄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파네요, 타파.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시게 되면 살도 빠지고 그리고 살이 다시 찌지 않을 수 있게 유지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몸으로 티읕도 만들고 피읕도 만들고 네네네. 아도 만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그 타파 운동 그 동작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읕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티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하늘로 뻗고 자 뒤쪽으로 뻗은 다음에 완벽히 누운 상태에서 복직근 전체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상체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니은, 내려간 네. 디귿, 니은. 내려간 네. 디귿? 잘하셨어요. 아, 네. 정말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한 운동이 제가 니은. 예. 네, 여기에서 티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그래서 내려감과 동시에 복직근 전체와 옆구리에 힘을 주고 다시 그대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진짜 티읕.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누웠다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동작이 되질 않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누웠다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뒤에 상체를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베개 같은 거를 뒤쪽에 살짝 이 정도만 대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복부 살짝만 힘을 줘도 올라올 수 있도록 베개를 대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있으시면 손을 뒤로 뻗지 마시고 앞에 수건을 양쪽에 잡아주고 일어나서 살짝 당겨주는 이렇게 시작을. 운동 강도를 좀 조절하면서요. 네네. 근데요, 그 운동할 때 보통 왜 호흡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하시잖아요. 네네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보통 호흡은 상체를 올릴 때 이 복직근이 수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오실 때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마시면서 듣고. 뱉고, 들이마시고. 자, 좀 전에는 근력을 이용한 운동이고요. 지금 운동은 가볍게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유산소적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앞에 획이 하나가 있죠. 네. 서서 그냥 앞뒤로 캉캉춤이라고 생각하고 뛰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대로, 그대로. 잠시만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네. 리듬감이 좀 없어서 네네.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딱 좋았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그대로 쭉. 아 모양으로. 아 모양으로. 그래서 뻗어주실 때에는 다리가 올라올 때에는 복직근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면서 호흡을 계속 뱉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아라고 소리를 내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하실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이어서 그냥 쉬지 않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바로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 근력 운동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심박동 수도 빨라지고 칼로리 소모 효과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 소모에도 효과적이고요. 운동을 하실 때 다리 올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배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피흡 운동 말씀을 드릴 건데 피흡 운동은 다리를 최대한 자기가 그냥 벌릴 수 있을 정도만 벌려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게 벌리지는 마시고 양팔도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피흡이죠. 네네네.
자, 이 상태에서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고 양팔을 벌리고 한쪽 손끝을 그대로 터치, 그대로 터치. 그래서 몸을 비틀어서 복부의 외복사근에 자극을 계속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내쉬고 복부의 바깥쪽을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꼿꼿이 세우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배에 힘을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근데 이게 티읕도 그렇고 피읕도 그렇고 내장을 그냥 사정없이 비틀어주네. 그러니까 완전 자극. 예. 그냥 내장 지방을 쥐어 짜는데요. 그냥. 윤영빈 씨, 예. 저희 완전히 기대합니다 지금. 아, 이거 예. 보기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우. 그래서 복직근이랑 기립근에 힘을 주게 되면서 내장 지방도 자극하게 되고요. 복부 근육과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의 힘이 길러지게 되면서 뱃살이 감소하고 동시에 허리 통증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치를 하면서 호흡을 내쉬시면 돼요. 네, 이때는 복직근과 외복사근에 느껴지는 자극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흡 동작이 끝나고 나면 아까 시행했던 아 동작을 똑같은 방법으로 20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한 번. 안 돼요?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동작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왜 자꾸 까먹죠, 그거를? 어려워. 원, 투, 아래 쓰리, 외치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의외로 이게 이 동작이 좀 어설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낸 동작을 흉내내서 타파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동작 완성하면서 저희도 한번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지방 물러거라 타파 운동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자. 어떻게 이게 일어나죠? 뭐 어떡하지? 아니 이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됐다. 된다. 눕혀줘. 별로 도움이 안 되나요? 되네. 되세요? 네. 자, 내장 지방 타파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티읕 운동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 만세해 주시고, 자, 하나. 자, 일어나서 그대로 앞으로 숙이면서 몸을 틀어주세요. 한쪽 방향으로. 이거 되게 땡긴다. 살짝만. 와, 이 배가 엄청 땡겨. 자, 다시 그대로 뒤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우와. 이거 운동 되는군요. 엄청 땡기는데요? 자, 그대로 둘. 자, 반대쪽 몸을 틀어서. 반대쪽을 틀어서. 이혜정 선생님도 이쪽 팔이. 어떻게? 여기서요. 이렇게. 자, 이혜정 선생님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조연출이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다섯. 시작. 안 올라가 이게. 아유, 올라가질 않아. 이렇게. 그대로 터치. 팔 앞으로 하셔야 돼요. 도와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굳이 뒤에까지 안 가셔도 되고 네. 잠깐 뒤로 와보세요. 여기 정도에서 다시 그대로 돌려주시고. 와, 이게 생각보다 운동량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운동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은근히 옆구리, 다리 전부 다 이게 땡겨요. 전신 운동이네요. 복부도 조여주긴 자, 하는데. 내장 지방을 세우는 운동입니다. 아우. 오케이. 내려가시고. 잠깐만, 일로 와봐요. 네. 그대로 하나. 잡아줘봐.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그대로 둘. 쭉. 잘하셨어요. 자, 정말 죄송합니다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동작이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네. 네. 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거나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뛰지 마시고 그냥 하나, 둘 올리시기만 하셔도 돼요. 자, 20회 한 발에 하나씩이에요. 짧게 끝나니까 뛰시는 분에 맞춰서 제가 후령을 해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피읍으로 바로 가볼게요. 정면 보시고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만큼만 옆으로 살짝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복부와 허리에 힘주고 꼿꼿이 서서 양손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자, 오른손을 왼 복숭아뼈죠, 네, 처음에. 오른손부터 왼쪽으로 옮기는 걸로 갈게요. 준비. 하나. 호흡 뱉으면서 다시 들이마시면서 돌아오고 그대로 둘. 자, 바로 올라오세요. 야, 이게 온몸이 진짜 쭉쭉 당겨. 여덟. 되는 데까지만 가세요. 아홉. 이혜정 선생님 피읍이었네요, 피읍. 와. 세통 유연하시네. 넷. 난 복숭아뼈를 가리키잖아 이렇게. 난 복숭아뼈를 가리키잖아 이렇게. 다섯. 되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아 동작 할게요. 타파에서 아 남았죠?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네, 잘하셨어요. 와, 대단한 분들 하시네요. 이걸 이용식 쌤도 다 하셨습니다. 대단하다. 괜찮으시죠? 네. 네, 정말 오늘 이 목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여기 땀나요. 정말 땀이 송글송글 나네. 근데 이제 이걸 하루에 몇 세트나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또 욕심 벌써부터. 보통 한 3세트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수는 제가 지금 20회로 정해놨지만 조금 자기 체력에 맞춰서 조금 줄이거나 늘려서 하셔도 되고요. 자기 체력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윤용미 씨 어떠세요, 하고 나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동작인데 운동량이라든가 운동이 되는 부위도 굉장히 넓고 많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저 어디가 그렇게 자극이 되셨어요? 아니 저는 지금 옆구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건 따라 하잖아요. 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옆구리가 지금 자극이 온다 그러면 제대로 하신 거죠? 네네, 잘하셨어요. 아니 그 옆가리 여기 더 좋았는데. 너무 운동이 막 어렵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숨도 차고 조금 아니 힘도 특히나 들면서.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냥 속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자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 동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 박사님? 그러게요. 아주 뭐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온몸을 비틀어서 장을 잘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운동이 내장 지방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이 돼 있습니다. 쥐 실험을 했는데요. 하루 종일 운동을 시킨 이 어린 쥐하고 운동을 시키지 않은 어린 쥐, 또 운동을 시키지 않은 어른 쥐까지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눠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확인해 봤더니 열심히 운동을 시킨 쥐, 이 쥐의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들이 훨씬 많았다. 즉 운동하지 않은 균들은 유해균이 훨씬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면요 장내 유익균이 생겨요. 쥐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유해균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운동하자, 운동합시다 우리. 운동합시다. 하자고 있잖아요. 네, 실제 우리가 이제 뱃살을 없앨 때도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겸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근력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젖산은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이 젖산을 해결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이 젖산을 가지고 대사시켜서 에너지도 만들게 됩니다. 또 이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지방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뱃살을 줄일 때에도 근력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몸신각의 내장 지방 타파 운동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주로 모든 분들이 거의 겉에 있는 피하 지방을 빼고 라인을 잡는 운동들을 많이 원하세요. 근데 오늘 주제처럼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을 좀 없애시고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리게 돼서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승현 몸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뚱보균을 잡는 확실한 방법,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면 됩니다. 식탁 위에서 시작된 뚱보균과의 전쟁. 너무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당뇨병이나 위장장애, 지방세포의 증식이 가속화돼요. 뚱보균을 없애려다가 우리가 먼저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먹기만 해도 뚱보균을 줄여주는 이것. 내장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감량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줄이고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줄 건강 식단. 좋은데요? 맛있는데요? 근데 두 분은 좀 이거 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개됩니다. 네, 내장 지방을 빼는 운동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이 뚱보균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뚱보균에 의해서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 유해물질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을 유발해서 각종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독소는 전신으로 퍼져 몸의 면역력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러한 뚱보균을 잡는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식탁만 바꾸면 돼요? 상을 차리는 동안에 대단했습니다. 반응이 뜨겁네요. 윤영빈 씨는 뭘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햄버거. 햄버거는 저는 한 3초면 없어져요. 얼핏 봐도 이런 식단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포화 지방의 식사, 그리고 당분이 많은 것,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뚱보균들이 좋아하는 식단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근데 뚱보균이 입맛이 꽤 저랑 비슷한가 봐요. 뭘 먹을 줄 좀 아네. 네, 그죠? 먹을 줄 아네요. 다 너무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식탁에 차려진 것처럼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육류 중심의 식단, 그리고 이 가공식품에 많이 의존하는 고열량 식단을 지속하게 되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당뇨병이나 위장장애, 비만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이런 음식들을 식탁에서 추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들 뭐 저 음식들 보시더니 다들 한숨을 내쉬는데요. 저 중에서 뚱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걸까요? 이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네네. 뭘까요? 치킨. 고기? 뭐 다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저 탄수화물을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뚱보균이 좋아하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과당이에요. 과당하면은 보통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죠. 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생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아니라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옥수수로부터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과당이 있어요. 이 과당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 이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은 내장 지방 세포의 증식이 가속화돼요. 그만큼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어요. 전 지방 세포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에다 정상 수준의 포도당, 아주 과량의 포도당, 과량의 과당 이걸 한번 놓고 실험을 해봤더니 과당을 넣었을 때 포도당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이 비만 세포 증식이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세포 중에서도 그 내장 지방세포 증식이 빨라졌다고 하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음료수라든지 스낵 대신에 시원한 보리차를 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리차. 이것과 보리차를 바꾸는 건가요? 사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유해균, 비만을 가져오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겁니다. 우리 식탁에 이런 것들이 자주 오른다면 이것도 분명히 점검을 하고 좀 치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데 우리
여사랑 나랑은 뭘 먹어야지 산단 말이야. 뭘 먹어야 하느냐. 균을 없앨래다가 우리가 먼저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용식이 형님, 우리 이용식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뭘 먹어야 할지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오한진 박사님 그리고 임경숙 교수님 두 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사실 뭐 먹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비만 세균으로 인해서 몸속에 축적된 내장 지방을 분해하고 또 떨어진 면역력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음식, 그거 알려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네, 또 이것은 면역력을 높여서요. 이 종양, 그러니까 암세포죠. 암세포의 성장이라든지 전이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도 있고요. 아토피와 같은 면역계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뭡니까? 요거의 이름은 바로 내 몸속 뚱보기를 줄여줄 이것. 잠시 후 공개됩니다. 요게 뭐냐 하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뭡니까? 요거의 이름은 바로 요겁니다. 버섯. 차가버섯? 이게 버섯이에요. 지금 나무에 이렇게 버섯이 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보기에는 버섯이 아니고 무슨 석덩이를 주는. 그렇죠. 아니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몇 개 한번 만져보시면 이게 그 정말 나무 토막 같기도 하고. 시베리아 어쩐지 차갑더라고. 어쩐지 차갑더라고. 근데 뭐 버섯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원래 버섯하면 조금 뭐 이렇게 약간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요거는 흙 뭉쳐, 차량 뭉쳐. 이게 우리 지방 분해를 진짜 도와준다는 와, 이거 말씀이세요? 신기하게 생겼다. 네, 바로 이 차가버섯 안에 들어있는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저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성분은 비타민 B의 일종인데 장내 세균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항지방간 비타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의 분해와 연소를 촉진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나 지방간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차가버섯 속의 이노시톨은 이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고 해결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폐경기 여성 80명한테 6개월 동안 이노시톨을 투여한 결과 혈압은 11%, 인슐린 저항성은 75%, 중성지방은 20% 가까이 감소했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22%가 증가하는 등 이노시톨이 대사증후군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이노시톨뿐만 아니라 이 차가버섯에 들어있는 페닐알라닌이라는 성분도요, 이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데요. 페닐알라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페닐알라닌이 체중을 감량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비만한, 유전적으로 비만한 쥐에게 페닐알라닌을 1회 투여해봤더니요, 쥐의 체중이 일단 감소했어요. 그리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식욕이 억제됐겠죠. 또 덧붙여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만큼 과식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원물이 있고 또 가루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건가요? 네, 실제 이 차가버섯의 원물은 지금 보시듯이 약간 그냥 뭐 흙덩어리 같이 생겼잖아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원물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물을 끓인 다음에 60도로 조금 미지근하게 식혀서 보통 한 48시간 정도 우려내야 되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추출해도 전체 역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나 생리활성 물질의 한
8% 정도밖에 추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그래서 어떡해요? 전문가들은 원물보다 이 분말이 차가버섯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생리활성 물질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고 있죠. 욕심나죠? 얼른 한 잔씩 마실까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네, 아주 뭐 예쁘게 색이 우러나오네요. 진하게 한번 드셔보시죠. 홍차 같기도 하고. 오, 달큰해. 맛있는데요? 오, 좋은데요? 네. 색깔은 꼭 꼬냑 색깔 아닙니까? 아니요. 어쩜 그렇게 술 마시듯이. 덩어리로 냄새 맡을 땐 조금 이상했는데 네. 이렇게 타니까 맛있는 하나도 거. 냄새 없어요. 네, 거부감이 없죠. 네네. 이거 한우 먹고 얘 마시면 아주 개운할 것 같아요. 왜 또 한우를 먹고 마셔요? 근데 사실은 버섯은 뭐 여러모로 좋다는 거 버섯이 알죠? 좋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네. 상황버섯 같은 것도 또 비타민 D 많아서 모기버섯도 미지근한 물에 우려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버섯들은 색이 이렇게 진하진 않아요. 이 색깔에도 무슨 성능이 있나요? 이게 좋은 성분이? 사실 이 짙은 색은요, 차가버섯에 존재하는 크로모젠 콤플렉스라는 성분입니다. 차가버섯 성분 가운데 우리 몸에 이롭고 핵심적인 유효 성분들을 칭하는 용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안에는 한마디로 플라보노이드, 베타글루칸, 미네랄 같은 이런 여러 성분들이 집합돼서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차가버섯은 이 크로모겐 콤플렉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크로모겐 콤플렉스 즉 복합체를 구성하는 여러 성분 중에 유독 열에 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버섯 가루를 차로 드실 때에는 물의 온도가 섭씨 60도를 넘지 않는 약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들이 드신 것은 뜨겁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네네네. 차가웠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타서 드렸습니다. 특히 레이디 제인 씨는 특히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버섯에는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SOD라는 효소인데요. 이 SOD의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초당 한 10억 개 이상 굉장히 빠르게 없애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차가버섯의 경우에는 이런 SOD에 활성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노화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분은 좀 이거 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먹어도 너무 먹는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나왔는데 우리도 한 잔씩 먹게 좀 네, 이 차가버섯의 경우에는 악용버섯에서 왕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차가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항생제 역할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또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차가버섯이 뭐 우리가 영지나 이런 버섯보다도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서요, 베타글루칸의 경우는 베타1-3, 베타1-4 또는 베타1-6처럼 여러 종류로 베타글루칸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베타글루칸 중에서 베타1-3 글루칸이 항암 역할을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밝혀졌는데요. 특히 차가버섯은 이 같은 베타1-3 글루칸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면역력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국회 도립 식품가공센터 분석에 따르면요, 차가버섯 10g당 베타글루칸 함유량이 50.68 마이크로그램으로 상황버섯이라든지 송버섯에 비해서 각각 10배, 50배나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베타글루칸이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몸에 이 나쁜 세균이 침투하면 그때 이 베타글루칸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 등에 달라붙어서 퇴치 대상입니다. 얘를 없애야 됩니다라는 표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인지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나쁜 세균하고 싸워 이겨내는 거죠. 이걸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베타글루칸은 이런 선천성 면역 활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성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주 고온의 습한 환경에서 운동을 열심히 시킨 거죠. 성인 60명에게 그것을 시행한 다음에요. 베타글루칸을 10일 동안 먹게 했더니 그렇지 않은, 먹이지 않은 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단핵고의 숫자가 유의적으로 증가했고요. 면역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농도도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잔 먹은 것도 오늘의 면역력엔 도움이 되겠죠? 아유, 그럼요. 특히 레이디 제인 씨는 제가 봤을 때 3잔을 드셨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드셨습니다. 아, 제 걸 다 먹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몸을 좀 비만하게 만드는 뚱보균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또 알게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다양한 방법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 대변 이식술이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유익균이 많은 대변을 이제 실제로 환자에게 주면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대변을.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실제로 이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장내 건강을 잘 유지해서 좋은 유익균을 많이 가지면 뭐 향후 얼마 안 있어서 그걸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레이디 제인 대박이야. 레이디 제인의 균을 우리 윤영빈 씨한테 실험하죠. 이러면 증식시켜요, 유익균을. 같이 사업하시죠. 아니 우리 딴 거 할 게 아니라 차가버섯 마시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해서 우리 돈 벌 일 만듭시다 지금부터. 그게 살 길이네.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우리 몸은 전기로 돌아가는 하나의 생체 발전소다. 미네랄은 그 전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난번에 미네랄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미네랄 워터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물에 미네랄이 더 많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불이 훨씬 더 밝게 되는 거고요. 미네랄이 별로 없으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없어. 없어.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 많이 드시고 싶으시죠? 여러 종류의 미네랄을 농축하고 있는 영양 덩어리죠. 그저 생새나 넣었을 뿐입니다. 눈을 밝혔어. 다양한 미네랄을 한 잔으로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미네랄 폭탄 주스 알려드릴게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다. 어느 정도 그 불빛의 세기를 보여줄지요. 폭탄이다, 폭탄.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